안녕하세요. 대전 대신고등학교 진학혁신부장 하진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시정시 모집 주요 사항 및 전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카이스트는 2026학년도에 총 1015명을 선발하며 이 중 수시 모집에서 무려 98.5%, 정시에서는 1.5%에 불과합니다. 수시 인원은 1000명이고요. 창의 도전 전형 220명, 학교장 추천 85명, 일반 전형 420명, 고른 기회 전형 60명, 특기자 전형 30명, 외국어 전형 40명, 수능 우수자 전형 15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꼭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요.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과 반도체 시스템 전형 2가 30명, 70명으로 총 정원 100명인데요. 이건 정원 외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 대비로 했을 때 학추는 95에서 85로 10명 줄었고요. 일반 전형은 410명에서 402명, 420명,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80명에서 9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카이스트가 찾는 인재상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문성과 자기주도성으로 지식 탐구를 즐기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윤리의식과 협력정신으로 높은 윤리적 기준과 협력 능력을 갖춰 국가와 인류에 기여해야 합니다. 카이스트 2026 주요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시스템 전형인데요. 전형 1은 창의도전과 유사하게 서류만으로 30명을 선발하며 전형 2는 일반 전형과 같이 서류와 면접 방식으로 70명을 선발합니다. 또한 상급 조기 입학 자격자는 창의도전 전형 등 일부 전형의 지원이 제외됩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특기 역량 평가 시 영어 능력 확인이 추가되었으며 면접 준비 시간이 15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카이스트 지원 자격 변동이 일부 있습니다. 창의도전 전형과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은 2026 2월 기준 고교 졸업자 예정, 조기 졸업 제외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조기 졸업 제외라는 요소가 더 들어갔고요.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특기자 전형은 조기 졸업 포함이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에서도 조기 졸업 제외로 2026 2월 졸업 예정자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전형 지원자는 외국 고교 3년 이상 이수자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전형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얼리 어드미션, 레귤러 어드미션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얼리 어드미션에서는 창의도전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서류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레귤러 어드미션은 일반, 고른 기회, 특기자, 반도체 시스템 전형 2가 해당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선발로 정원 내 일정 배수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1단계 서류 평가 점수의 40%와 2단계 면접 6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지를 결정합니다.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 적합성, 특기 역량, 영어 활용 능력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서류와 면접 준비가 모두 중요합니다. 카이스트 입학 전형의 특징은 일단 수시 6회 제한에 미적용되며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창의도전 전형과 일반 전형 간 반도체 시스템 전형 인재 전형 1과 2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레귤러 어드미션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은 학업 역량과 적합성을 보는 평가하는데요. 1단계에서 일반 전형은 2.5배수, 그다음에 고른 기회는 2배수 내외로 선발을 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2배수 내외로 선발을 하며 특기 역량과 적합성을 봅니다. 변화된 점은 작년 대비해서 영어 활용 능력을 포함하여 제시문에 영어 제시문 기반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스템 전형 1과 2 간의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인재 전형 1은 30명 선발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반도체 시스템 전형 2 같은 경우는 70명 선발로 1단계 2.5배속, 2단계에서 학업 역량과 적합성 관련 면접을 통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니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작년 대비해서 큰 변화는 인원이나 전형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유니스트 2016 모집 인원은 총 480명으로 그중 수시가 465명, 정시가 15명입니다.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 330명, 이 중에서 정원내가 275명이고요. 반도체 공학과가 35명, 정원외로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65명, 탐구 우수 전형 50명, 고른 기회 전형 40명으로 구성됩니다. 반도체 공학과 지원자는 일반 전형 지원 시 추가로 지원 가능하므로 반도체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유니스트 인재상은 비전 공유, 인성, 글로벌 마인드, 학업 능력으로 요약됩니다. 2026 학년도에서 탐구 우수 전형 모집 인원은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학과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입증 자료 변경이 있는데요. 2025까지는 제출 가능 서류가 3건 동일은 한데 분량이 3매 이내였습니다. 근데 2026부터는 분량 건당 2매에서 5매 이내로 변경되었다는 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스트 지원 자격은 동일합니다. 고교 졸업자 2016 2월 이전 졸업 예정자를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울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에서부터 졸업일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학생 기준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탐구우수 전형은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비전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네, 유니스트에 대한 전형별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공동체 서류 평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전형, 지역인재, 고른기회 전형은 서류 100%로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탐구 우수 전형은 1단계 서류 50%, 2단계 면접 50%로 선발하며 탐구 능력과 인성,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창의적인 탐구 능력, 수학 능력, 진로 계획,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면접 준비 시 탐구 아이디어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G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스트는 2016 모집 인원이 총 230명으로 그중 수시가 215명, 정시가 15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수시 전형을 이루고 있고요. 일반 전형은 150명, 정원내 125명, 반도체 공학과 25명, 학교장 추천 40명, 고른기회 15명, 특기자 전형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스트의 주요 사항 및 특징으로서 기초교육 선발을 통해서 2학기 때부터 전공 과정에 대한 걸로 7개 전공과 7개 부전공 쪼개집니다. 또한 반도체 공학과 학사 3.5년, 석사 1.5년으로 운영되며 학석사 통합과정이 운영됩니다. 면접 대상자가 일반 전형 5배수에서 6배수로 변화됐고요. 고른기회 전형도 4에서 5배수로 증가하였습니다. G스트 인재상은 3C 1P인데요. 첫 번째 C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독창적인 사고 능력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C는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정보 공유와 의견을 얼만큼 잘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입니다. 세 번째 C는 코퍼레이션으로 협동심을 말하는데요. 팀워크 간의 협동 정신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P는 프로블럼 솔빙인데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G스트 지원 자격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2016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이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일 기준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국내 일반 또는 자율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교당 총 2명씩이 선발받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는 소프트웨어, 벤처 창업, 발명 또는 특허 연구 등에 대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추가로 특기 증빙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네. 특기자 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벤처, 발명, 특허에 대한 능력을 펼쳐 보여야 됩니다. 지스트 전형별 요소를 좀 알아보면요. 먼저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고른교회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서류 100으로만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후 2단계 면접에서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 점수 60점과 60%와 면접 40%로 진행됩니다. 면접은 전공 수학 능력 및 내적 역량을 심층 평가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학업 소양, 그다음에 진학에 대한 의지와 인성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지원자는 서류와 면접에서 자기의 역량을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지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지스트는 총 240명 2026학년도에 선발하는데요. 수시로 232명, 정시로 8명을 선발합니다. 디지스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2025 대비 135명에서 125명 선발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은 65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반도체학과 12명은 정원외로 2025에는 없던 학교장 추천 인원입니다. 고른교회 전형은 20명 선발을 하고요. 과학인재 전형도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에서 과학인재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과학인재 전형은 과학 활동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디지스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인데요. 지원 자격은 일반 전형, 고른기회, 학교장 추천 전형 모두 2026 기준 2월 기준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이며 조기 졸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디지스트 과학 영재 선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4에서 9호까지 기재된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스트 전형 방식인데요. 일반이나 학교장 추천 고른기회 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5배수로 서류 100%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50, 면접 50으로 선발을 합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과학활동 우수성 발표가 30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텍인데요. 포항 공과대학이죠. 네, 포항공대는 2025와 2026이 동일합니다. 여기는 수시 전형으로만 370명을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1에서 220명, 일반 전형 2에서 70명, 기회균형 전형, 여기 안에는 지역인재 전형 20명과 통합 전형 10명, 저소득층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공학과 전형 1, 2가 합쳐져 총 반도체공학 인재 전형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수시 100%니 포항공대 지원 경우에는 지원을 노린다면 수시 준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포스텍의 인재상은 학문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글로벌 리더입니다. 지원 자격은 동일하게 2026 2월 기준 고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등등 동일한 학력 인정자이며 기회균형 전형은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은 반도체 분야 관심과 역량을 평가하므로 관련 연구나 탐구활동 등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항공대 전형 평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전형 1과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2025에서는 서류평가가 66.7%, 면접이 33.3%였습니다. 하지만 2026에서는 서류평가 50과 면접평가 50으로 면접의 비중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개인 면접, 개인 과제, 그룹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다양한 역량들을 평가합니다. 일반 전형 2는 1단계 서류 100% 선발 후 개인 면접만 진행합니다. 반도체 공학과 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개인 면접과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전형에서는 서류와 면접이 1대1 비중으로 바뀌었으니 준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앞서 대학과 유사합니다.
대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일반 전형 2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2025와 2026 기준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2025에서는 수학과 탐구, 과학이 필수로 각각 3등급 이내와 두 개 합이 5등급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2026에서는 수학은 반드시 필수고요. 이 수학 필수에는 확률과 통계는 미인정입니다. 대신 과학만 필수가 아니라 과학 외에 과학 말고 국어나 영어나 탐구, 과학 두 개는 평균입니다. 과학 평균인데 이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수학과 국어, 영어, 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두 개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켄텍 에너지 공대인데요. 네.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원래 수시에는 없었는데 정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게 폐지되었고요. 영어 등급별 점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시에서 2025 영어 2등급 이내만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2026에서는 영어 등급별 감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는 단일 학부로 선발하며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켄텍이 찾는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시민 의식으로 세계적 시각을 갖춘 인재. 둘째,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적 사고와 도전 정신. 셋째, 탁월한 연구 역량으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의 지원 자격은 2026 2월 기준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로 고른교회 전형은 저소득, 농어촌, 다자녀 가정 등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분야 진로 의지가 확실하다면 지원 기회는 넓습니다. 켄텍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켄텍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록들을 바탕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 평가 후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창의성 면접으로 발산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50점, 2단계 면접평가 50점을 반영합니다. 켄텍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을 보이는 가치평가와 수학과학의 깊이 있는 학습 역량과 인문학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고민 경험에 대한 역량평가, 에너지 관련에 대한 진학 의지와 활동에 대한 지원 적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전형 특징은 앞서 말한 과학 중점 대학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시에서 특이하게 수능 최저 등급이 2025에서는 있었는데요. 2026에서는 정시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켄텍 모두 다 보면 수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2만 수능 그 최저 등급이 적용되고요. 모든 대학에서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인원 선발 인원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교별 이제 전형 방식과 평가 요소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 중점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진학 전문 교사나 입시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및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를 특히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 준비를 실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지원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6월, 7월서부터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관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6월이죠. 날씨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교과 성적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요. 당연히 자기 주도성이나 학업 역량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에서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당연히 써야겠죠. 카이스트나 일부 대학들은 씁니다.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 및 수정이 필요하고요. 여름방학에서는 수시 지원 대학 최종 결정 및 자기소개서 완성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9월서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2달,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까지 안 가고 수시에서 여러분들 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